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몸과 마음 잘 지켜내셨나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연휴가 되면 조금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가끔씩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쉬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해요. 너무 많은 음식 섭취로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가 과연 제 발로 상담실을 찾아올까요? 답은 NO입니다. 절대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는 일은 없답니다. 왜냐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 없으며 양심을 느끼지 못하고요.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실에 오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상담 예를 들여다보자면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오랫동안 아내에게 비난, 지적, 조롱, 모욕,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무조건 아내 탓으로 책임을 돌리게 됐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폭언과 폭력에 다다르자 아내는 가족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잘못된 점을 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복이 돌아오게 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나중에는 아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고 녹음과 사진들의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이혼 소송 취하해 달라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게 되었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심리 상담을 받고 또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수용하면 일단 소송 취하는 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상담 요청한 경우예요. 이렇게 코너에 몰려야만 나르는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 배우자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기 위한 때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 괴롭힘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혼 소송을 신청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담실을 오게 되는 거죠. 상담실에 와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 배우자가 검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상담사의 말에 오히려 격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린답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려 상담실을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인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일은 거의 드물지만 옆에서 꾸준히 치료하기를 권유하면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배우자,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지는 힘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오히려 가스라이팅하고 설득하려고 하죠. 자신의 까만 안경만을 쓰고 편협된 사고로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길이 보이는데도 그걸 보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니 말이에요. 사고가 고착되어 있을수록 더 힘들죠. 비폭력을 주장한 마하트마 간디도 말년에 가서는 단순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바로 수세기 동안 인도를 불구로 만든 영국인 지배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간디는 비폭력이 성공하려면 극도로 전략적이어야 하고 정교한 사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우린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긴다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될 거예요. 바로 자기와의 전쟁과 자기 밖에와의 전쟁에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수없는 책과 SNS를 통해서 듣게 되죠. 로버트 그린 저자의 전쟁의 기술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전략의 기술을 정복하게 된다면 당신은 더욱 평화롭고 생산적인 인생을 누리게 된다고요. 게임의 규칙과 폭력 없이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 전략의 기술을 무시한다면 인생은 끝없는 혼란과 패배로 얼룩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우리가 일상적인 전략적 전사로 변모하고자 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감정으로 덧칠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두려움은 적을 과대평가하여서 지나치게 수비적인 행동으로 이끌게 되고 분노나 초조함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솔한 행동을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이 사건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을 감지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둘째로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전략적 행동으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나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기려는 자들은 모두 체스판 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셋째로 당신 자신의 무기에 의존하라예요. 손자가 말했듯이 정복 당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넷째로는 아레스가 아닌 아테나를 숭배하라예요. 아레스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의 신이고요. 아테나는 항상 최상의 지혜와 계책으로 싸웠기에 그리스인들은 아테나를 숭배했죠. 아테나의 지혜를 통해서 아레나의 폭력과 공격, 잔악행위가 몰락의 원인이 되게끔 만들어서 승리했으니까요. 다섯째로는 높이 올라서 전장을 굽어보라입니다. 높이 올라 전장을 굽어보려면 장기적인 목적에 집중하며 전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요. 인생의 숱한 전투들로 인해서 습관화된 반작용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요. 여섯째로 정신적으로 당신 자신과 전쟁을 벌이라고 해요. 매일같이 당신은 전투에 직면해야 되고요. 이것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생명체의 현실이라고 해요. 그러나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투이죠. 당신 자신의 약점, 감정, 끝을 내려는 의지 부족 등과 싸우는 일은 언제나 힘겹지만 일상의 전사로서 전투나 충돌 상황을 기꺼이 맞이하여서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거나 용기와 자신감, 경험을 얻는 방편으로 삼으라고 해요. 이러한 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데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디 나르시시스트하고의 힘든 관계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심리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